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무아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419쪽 에클레어고요. 지금 이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잘게 다진 버터를 중불에서 끓이고 있으니까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것처럼 중불, 팔팔 한 번에 이런 거를 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박력분은 옆에 채친 상태로 보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팔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박력분을 한 번에 확 넣고 섞어주세요. 주걱으로 재빨리 저어서 이렇게 날가루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면 이제 다시 중불을 켜고 열심히 타지 않게 볶아주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아랫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런 얇은 막이 생겼다 싶으면 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한 10초 정도 열심히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볼로 곧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막이 덜 생겼죠. 전체적으로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해서 전체적으로 막 볶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전반적인 막이 생겼으니까 보울에다가 옮기고요. 보울에다가 뜨거운 상태로 옮기고 그 다음에 실온의 계란을 풀어놓은 거를 조금씩 넣으면서 책에 적힌 것처럼 자르듯이니까 스콘이나 이런 거 할 때처럼 11자로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계란을 한 3-4번에 나눠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섞이겠나 싶은데 점점 섞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혼연일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면 다음 회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정도면 이제 다음 회차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긴박한 과정이다 보니 제 목소리도 긴박해지죠? 정말 팔이 아프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볼을 긁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에 질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식으로 혼연일체가 되니까 책에 쓰인 것처럼 V자로 주르륵 떨어질 때까지거든요. 너무 오래 해주시거나 핸드믹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반죽 자체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팬에 짜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가 이런 식으로 뚝뚝 끊기는 거 V 맞죠? 이 상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짤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짤주머니는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깍지 이름이 869K라고 적혀 있는데 에클레어 깍지라고 아마 찾으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DNC 마켓이라는 제가 되게 애용하는 집 주변 여기 고속터미널에 큰 매장이 있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지나실 김에 오시면 되고 방산시장보다 가격대는 살짝 있는데 훨씬 더 이제 쇼핑하기 편하게 해놨어요. 리뉴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선을 이제 쭉쭉 그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이따가 물을 살짝 묻혀서 다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서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시로되는 물을 묻히셔가지고 살짝씩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굽는데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풀 수가 있으니까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예열한 200도 오븐에서 20분 구워주시고요. 이제 180도로 낮춰가지고 10분을 더 구워주시는데 그때 온도 낮출 때 한 번만 팬을 빼서 반대로 돌려주시지 자꾸 이거 빼면 슈가 주저앉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지 마시는 거 꼭 주의해주세요. 구워서 식히는 동안 안에 커스터드 크림 만들 건데요. 계란 노른자 실온이고요. 설탕하고 소금의 반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이제 잘 섞였으면 박력분하고 전분을 채를 쳐서 이렇게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을 거고요. 항상 가루 섞을 때 말씀드리지만 2번에 나누어서 섞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섞으실 수 있어요. 팔팔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있는 우유 안에는 처음 설탕하고 소금 분량의 반이 같이 넣어가지고 끓고 있는데 이제 끓자마자 여기 살짝 부어서 다시 이 내용물 자체를 냄비로 옮겨서 이렇게 저으면서 끓일 건데 바나나 푸딩에 똑같은 커스터드 크림이 분량 반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친근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유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해서 일부만 이 정도만 부어가지고 잘 섞어주신 뒤에 대략적으로 혼연일체 저희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이 냄비는 작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혼합물 부어주시고 아까 냄비에 우유 부으셔가지고 이제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중불에 얹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나 맞게 한 거 맞나? 이렇게 묽은데 어떻게 크림이 돼 하실 텐데 순식간에 되거든요. 왜냐면 안에 전분하고 박력분을 채쳐서 넣었잖아요.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바지런히 저어주셔야 되고 이런 무쇠 냄비는 늦게 달아오르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줄기차게 저어줘요. 줄기차게 저어주시다 보면 어느새 이제 한 덩이로 이렇게 됐다가 살짝 풀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저 역시 만드시는 분들처럼 열심히 적고 있다가 그 순간에 보여드릴게요. 뻐끔뻐끔 마치 무슨 마녀의 스프 이런 것처럼 올라오죠? 이 정도 텍스처가 됐으면 이제 넓은 바트 위에다가 얹고 풀어주시고요. 계속 줄기차게 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냄비는 항상 옆면이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옆면 이렇게 긁어가면서 빠르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옮길게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붓게 덮어주셔야 냉장고 안에서 물기가 안 맺히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냉장을 해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납작한 바트에 냉장해뒀던 크림이 따뜻한 기운이 완전히 이제 지나가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시 이런 볼로 하셔가지고 풀어주시고요. 이런 텍스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넣고 이제 저기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깍지는 아직 안 끼웠는데 일반 마카롱 깍지 끼워서 끼시면 돼요. 평상시에 제가 매일 쉬운 베이킹에서 막 지퍼백 이런 거 쓰셔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오늘 에클레어는 그 결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클레어 깍지 써주시고 정 없으면 상토과자 깍지 써주시고요. 이것도 이런 깍지를 쓰지 않고 비닐만 한다고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크림을 주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막아줘야 저희가 넣는 족족 밑바지 독처럼 새지 않겠죠? 이렇게 해놓고 채워놓고 불안불안 하신 분들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크림 주입을 할 차례고요. 책에는 423쪽 아랫부분이에요. 제 생일이 4월 23일이라서 이 숫자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3개를 뚫어야 되는데 저희 아마 젓가락이 제일 만만하죠? 3개를 왜 뚫어야 하냐? 그러면 책에 제가 써놨나요? 안 써놨으면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저희가 한 곳에서만 차면 이게 길쭉하니까 어떻게 차는지 감이 이게 안 서잖아. 안 서는데 그런 거가 이제 싫고 그러시면 당연히 얘를 댕강 날리고 이렇게 짜주셔도 되죠. 그런 식으로 데코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책에 써놓은 대로 이렇게 해서 박으셔가지고 쭉 이렇게 짜면 이 묵직함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너무 확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에 이게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부분에 얘가 이제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왔을 때 이렇게 왔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하면 얘가 또 가운데로 해서 만나겠죠.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너무 이렇게 이러면 이건 홀턴에서 이제 아랫면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입을 해주시면 저희 끝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채워지면 또 다른 데 가야 할 크림이 안 되니까 그리고 크림 자체가 너무 많아도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밑에 훑어내시고 6개를 준비하고 글라사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계속 말이 빠르다고 하셔서 제가 의식적으로 좀 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크림을 채워서 덮어뒀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글라사주를 만들 거고요. 실온에 버터, 꿀, 초콜릿 칩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생크림을 끓기 직전까지 데운 뒤에 부어서 이렇게 섞을 건데 혹시 초콜릿 칩이 아니시라면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끓기 직전까지 데운 생크림을 부어서 바로 젓지 마시고 살짝만 기다렸다가 이제 가운데부터 매끄럽게 이렇게 섞어서 글라사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감으로 글라사주가 완성이 됐고요. 혹시 이제 자꾸 더위가 안 녹는다 하시면 이런 볼째로 살짝 이제 끓이는 냄비 위에 중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초콜릿 칩을 완전히 녹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찍어가지고 완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너무 많이 묻히시는 것보다 살짝만 묻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클레어 만들어 봤고요. 이 책 자체가 쉬운 베이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 갑자기 막 3개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3개라고 하면 슈가 있고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있고 위에 바른 글라사주가 있는데 이렇게 3개인 게 이 책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제가 5월 말에 책 출간과 같이 시작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쉬운 품목, 쿠키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고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아껴뒀던 거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베이킹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쭉 업로드 된 거 보다가 처음에 이거부터 보시면 정말 베이킹이 싫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올려둔 그 방송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혹시 실수하시면 또 다르게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를 지키시면 아마 슈가 부풀지 않아요 막 이런 거를 그런 실패를 최대한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계란 이렇게 부어서 11자로 구울 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처음엔 막 덩이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슬슬 이렇게 부으면서 점점 더 걸쭉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V자로 이렇게 질퍽하게 뚝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슈 반죽 자체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오븐에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처음이신 분들은 재빠르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최대한 긴박하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냄비샷 찍을 때는 카메라 들고 막 한 손, 평소 같으면 한 손으로 냄비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금 여건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이사 중인 상황에서 최선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는 에클레어를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일이 너무 많아 보인다. 별로다. 이렇게 하시면 나눠서 하실 수는 있어요. 슈를 만들어 두시고 이제 냉동을 해 두시는 거예요. 냉동을 해 두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2주 안에 언젠가 갑자기 카스타드 크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만드시면서 또 남은 걸로는 바나나 푸딩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냉동해 두셨던 슈를 실온에 이제 봉지째 이렇게 두시고 커스터드 크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냉장해서 빼내세요. 빼내셔가지고 이제 채워서 드시면 되는데 다른 디저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완전히 다른 성질 한마디로 슈, 크림 이러면 합쳐지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물러지니까 사실은 드시기 직전에 바로 충전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슈하고 크림을 따로 선물하면서 뭐 짜서 드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예외로 해야 되긴 하지만 맛이 좋기는 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드 크림이 사실 만드는 공에 드는 거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거든요. 하루 정도 지나면 또 막 계란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비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특별한 날에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이 에클레어 같은 이런 빨리 먹어야 될 디저트도 종종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는 파운드 케이크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병행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인스타나 뭐 구글 이런 데도 보면 에클레어로 검색을 해도 정말 디자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마카롱처럼 꾸미기 쉽게 생겼잖아요. 위에 글라사주를 하고 나서 뭐 스프링클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막 요새 식용 꽃이라든지 뭐 빨간색 베리 종류 이런 거를 꾸미면 굉장히 예뻐질 수가 있지만 오늘 책에서는 그냥 플레인 버전으로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어를 이제 여러 번 만들어 보신 뒤에 에클레어는 진짜 눈 감고도 하겠다 하시면 제가 425쪽에 베이비 슈하고 초코 슈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똑같은 공정인데 박력분 양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삭한 슈는 한마디로 저희 이게 위에 하나를 이렇게 뚜껑처럼 덮어서 이제 구우시면 위에는 바삭하고 겉은 살짝 이렇게 커버가 있고 속 크림은 촉촉하고 정말 막 디저트도 막 이런 디저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또 냉동을 해 두셔도 돼요. 저희 아마 시판 아이스크림 중에 이렇게 슈크림형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요 다음부터 이제 방송이 4개가 남았나요? 4, 5개가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마카롱도 남아있고 크라상도 남아있고 이제부터 재밌어요.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고 차라리 사 먹고 말지 하시면 그렇게 사 먹고 마실 정도의 사실 난이도가 살짝씩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사 먹고 말더라도 이 공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방송이라도 보고 그러시면 안에 크림을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아니면 뭐 이제 맛있는 포인트를 아실 거네요. 크라상은 겹겹이 층이 살아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삭거려야 되고 이런
조금 그 제과 제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깍지 아마 에클레어용 아니면 상투과자용 깍지나 마카롱 깍지는 여기 말고도 굉장히 아마 제과에서 가장 기본 되는 탑 5 깍지 중에 한 거, 뭐 장미 깍지, 상투 깍지, 마카롱 깍지, 딴 거는 뭐 그 정도 갖춰 놓으면 웬만한 거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일회용 제품 쓰기 싫지만 사실 이걸 천 짤주머니 이런 걸 쓰면 또 그걸 결국은 세제를 써서 세척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일회용을 쓰지 않았는데 아예 롤로 이렇게 갖춰두고 쓰니까 사람이 한번 편해지니까 또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전에 까눌레를 했어요. 까눌레를 했을 때는 옥수수 전분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도 전분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전분도 괜찮으세요. 오늘 또 감자 전분을 썼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까눌레는 옥수수 전분, 여기에는 뭐 좀 이런저런 그냥 일상적으로 구하기 쉬운 전분 쓰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무기로 그렇게 뿌린 이 책에 있는 제과 중에 그렇게 제품에 직접 분무기를 뿌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한마디로 이게 의외로 30분이나 굽잖아요. 이렇게 굽는 동안 물을 안 뿌리고 구우면 그냥 이제 뭐 후딱 이렇게 부풀고 그냥 익고 이렇게 할 텐데 물을 뿌리면 아마 서서히 부풀면서 이제 좀 더 부풀고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굽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부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풀지 않으면 내가 얘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 젓가락 구멍 뚫고 막 밑으로 하고 막 세고 나 정말 이런 거 멘붕이 겪기 싫다 하시면 내가 구운 거를 구멍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거꾸로 딱 하셔서 위에 칼로 착착착착 하셔서 그 안에 크림 짜고 살짝 덮어 쓰셔도 되고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제가 여기 동영상 자체에 댓글을 주시면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카스나 인스타나 뭐 어떤 제 포스트 아무데나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렇게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이메일도 기재를 해둘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을 나는데 책에는 이렇게 있죠. 이런 글라스아주를 담글 때 길다란 용기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삿집 안에 있어서 오늘 볼에 하긴 했지만 이런 긴 용기에 담아서 하시면 고르게 이렇게 코팅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단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위에 초코고 안에 커스터드니 저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레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의견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